아우 졸려. 아우 지금 낮에 촬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보는 게 지금 밤에 지금 많이들 볼 거예요, 그죠? 아, 선생님 순간 깜빡 졸았어요. 오늘은 37강 정보의 저장 매체에 대해서 배우는데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분류를 좀 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떠한 메커니즘을 사용한 것들인지, 예를 들자면 뭐 전기장을 사용한 매체냐, 자기장을 사용한 매체냐, 빛을 사용한 매체냐, 일단 그거 구별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막 섞어놓을 수 있어. 저장 매체들을 막 섞어놓고 다음 중에서 공통적인 성질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저장 매체는 뭡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큰 카테고리 안에서 이렇게 분류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교재에서 선생님 분류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첫 번째 나타나는 RFID, 그죠? RFID 하나 별표 쳐놓으시고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기시면 3번에 해당하는 자기적 성질을 이용한 저장 매체라고 나오죠? 예, 거기다가 자기적에다가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동그라미. 자, 그 다음에 또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빛을 이용한 빛에다가 동그라미 쳐놓으시고요.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 전기적 성질을 이용한 저장 매체에다가 전기적에다가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어떤 원리를 이용한 것인지 구분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자, RFID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이 RFID는 우리 버스카드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많이들 사용하잖아. 지하철 탈 때도 그 교통카드, 그죠? 버스 탈 때도 교통카드 사용하는데 그 교통카드, 버스카드 안에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 뜯어보면. 그래서 내부에는 이런 안테나가 있고요. 도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선. 이런 안테나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이제 유도 전류가 흐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송수신 장치이면서 이 안테나는 전파가 오게 되면 수신기의 역할을 하고 또 여기서 라디오파를 만들어서 다음과 같이 또 송신 역할을 할 수 있는 요 도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IC 칩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요 IC 칩이라고 하는 건 반도체 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요금이 얼마가 적립이 되어 있다라는 정보를 요 안에다가 저장하게 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왜 RFID라고 부르냐면 이게 라디오예요. 라디오 프리퀀시. 그러면 라디오파란 뜻이 되겠죠. 라디오 프리퀀시 아이덴티피케이션. 그죠? 네, 그래서 우리 라디오파라고 하는 전자기파 중에서 라디오파를 이용한 확인하는 저장 매체, 정보를 확인하는 저장 매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태그라고 하는 부분이 요 교통카드를 얘기하는데 태그는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안테나와 IC 칩으로 구성되어 있다. 요 그림에다가 여러분들 좀 표시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테나에다가는 송수신이라고 써놓으세요. 전파를 수신할 수도 있고 송신할 수도 있는 송수신 장치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한 여기에 뭐가 흐를 수 있냐면 교류 전류 형태의 유도 전류가 흐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좀 써놓으세요. 그 다음에 IC 칩에다가는 뭐라고 써놓냐면 여기에는 정보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는 정보 저장이라고 써놓으세요. 그래서 이 RFID의 태그의 역할은 뭐냐면 이 정보를 이렇게 담고 있기 때문에 이 정보를 가지고서 그렇죠. 우리 공유를 할 수 있다. 예를 들자면 이런 태그를 딱 붙이는 거야. 여러분들이 요즘에 발급받는 여권에도 이런 태그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는 누구고 몇 년생이고 이런 게 이제 쫙 나온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국에서 키운 소를 수입을 해요. 그럼 그 소에 대한 정보가 쫙 나온다는 거야. 소에다가 태그를 하나 딱 붙여서 한국으로 딱 보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소는 도대체 어디서 키운 소인지, 뭘 먹고 큰 소인지, 몇 년 된 소인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이 태그만 탁 읽어내면 이 태그 안에 있는 IC 칩에 저장된 정보, 이거는 캘리포니아의 주에 있는 어떤 조나단 씨가 기른 소이며 몇 년에 태어났고 뭐 옥수수를 주로 먹고 자랐다. 이런 내력, 이력이 쫙 나올 수 있다는 거죠. 흔히 사용하는 것 중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교통카드로도 사용될 수 있고 엄마나 아빠 차 타고 지방 내려갈 때 우리 톨게이트 통과하게 되죠. 그러면 하이패스 구간을 통과하는
경우가 있어요. 엄마 아빠 차에 이렇게 하이패스 태그가 붙어 있으면 바로 태그에 의해서 요금 계산이 빠르게 우리가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 굉장히 많이 이용된다. 자, 이런 RFID는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이 태그라고 하는 게 이제 일반 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교통카드 같은 경우. 자, 태그로 구성되어 있고 리더, 그 다음에 호스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태그와 리더는 이와 같은 전자기파 중에서 우리 라디오파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전자기파 중에서 전파를 이용해서 이제 정보들을 이제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버스에 타면 리더, 우리 교통카드 갖다 대는 단말기 있어요. 그죠? 그게 바로 이제 리더입니다. 거기서는 에너지가 약한 전파가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전파가. 에너지가 약하니까 사람한테 피해를 안 줬겠지. 만약에 여기서 뭐 감마서 나온다고 생각해봐. 오, 큰일 나지, 그죠? 오, 엉덩이 이상해요, 선생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따라서 리더에서 나오고 있는 이 전파를 다음과 같이 태그가 수신을 하게 되면, 자, 여기 코일이 아까 있다고 배웠죠? 유도 전류, 교류 전류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 전류가 IC 칩에 내장되어 있는 적립된 요금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서 다시 요 안테나에 해당하는 것은 송신기의 역할을 해서 다음과 같은 전파를 통해서 정보를 리더한테 공급해줘요. 저장된 요금이 10,000원 들어있어. 이렇게, 그죠? 예, 그러면 거기서 도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호스트, 컴퓨터입니다. 컴퓨터. 돈 계산을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돈 계산해서 10,000원 중에서 버스 요금 1,000원을 뺐더니 9,000원이 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요 IC 칩에다가 정보를 저장하게 되어 있죠. 자, 요 1년의 과정 태그, 리더, 호스트에서 역할들 한마디씩만 쓰겠습니다. 태그 우리 교재에다 쓰세요. 정보를 저장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리더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요거는 정보를 수집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 수집이라고 써놓을까요? 정보 수집. 자, 호스트 컴퓨터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요거는 정보를 처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역할이 다르네요. 우리 공항 놀러 갈 때도 한번 공항 놀러 간다. 공항을 왜 놀러 가, 그죠? 우리 해외여행 간다든가 아니 뭐 제주도 간다든가 비행기 타고 갈 때 있잖아, 그지? 그럼 비행기 탈 때 짐이 많으면 우리 짐을 이제 싣잖아요, 그죠? 그래서 티켓팅 할 때 보면은 짐을 이렇게 얹어주세요. 그러면 이제 컨베이어 벨트 타고 이렇게 가잖아. 그때 거기 지상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뭘 가방에다 붙여줘요. 그게 바로 태그예요, 태그. 그래서 요 가방은 누구 거며 어디 여행 가시는 분 거며 이런 정보들을 그 태그에 다 수집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각각 태그의 역할, 리더의 역할, 호스트의 역할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물건을 생산해내는 공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RFID가 개발되면서 만들어지면서 굉장히 삶이 윤택해졌어요. 편리해졌죠. 예. 많은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을 이렇게 기계화되면서 굉장히 편리해졌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무슨 뭐 라면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라 하자. 그럼 기계가 다 만들어내죠. 요즘엔 이제 인건비 문제 때문에 다 기계화되어 있으면 자동화되어 있어요. 자, 라면 만들어서 박스에 집어넣은 다음에 컨베이어 벨트 타고 실어로 갑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카운팅 했겠지. 오늘은 예를 들어서 5만 개 생산했다. 그럼 하나씩 다 셌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런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지나가면서 여기다 태그를 다 붙여놨기 때문에 리더에서 계속 전파를 보내게 되면 띡, 띡, 띡 정보를 읽어서 오늘 라면 상자 몇만 개를 생산했는지를 그렇지 바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컴퓨터에서 출력 딱 하게 되면 오늘 생산량 52,025개 이렇게 생산해냈습니다. 바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태그, 리더, 호스트 요 3종 세트입니다. 그죠? 우리 홈쇼핑에 보면 3종 세트 이런 얘기 많이 쓰잖아요. 그죠? 태그, 리더, 호스트 요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 그래서 삶을 굉장히 요즘에
윤택하게 해주고 있구나. 아, RFID가 획기적인 삶의 변화를 만들어냈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물리는 이렇게 삶의 변화를 많이 줍니다. 그죠? 윤택한 과목이에요. 우리 삶을 많이 변화시켰습니다. 그죠? 자, 이번에는 우리 아날로그 신호와 디지털 신호 한번 비교해 볼게요. 요즘에 우리 사용하는 대부분의 디지털 기계에서는 다 디지털 정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날로그 신호와 디지털 신호의 차이점이 뭔지를 한번 볼게요. 자, 다음과 같이 선생님이 마치 무슨 사인 함수 형태처럼 이런 물리량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 데이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날로그 신호. 보세요. 숫자로 줄게요. 여기를 예를 들어서 뭐 0.7이라고 한다면 요건 0.8, 0.9, 뭐 1, 그죠? 예. 이 데이터가 얼마나 다양하고 많냐 이겁니다. 그죠? 예. 반면에 디지털 신호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은 0과 1, 뭐 이진법이 되겠죠. 이런 조합에 의해서 신호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따라서 0과 1의 조합이다 보니까 결국은 많은 데이터를 포함하진 않아요. 여기서는 0.7, 0.8 얼마나 연속적인 이 값이 물리량이 많습니까? 그런데 0과 1을 가지고서 조합을 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0과 1, 001, 0001 다 이게 다른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디지털 기기들은 이와 같은 이진법에 해당하는 디지털 신호를 이용해서 정보를 많이 저장하고 있습니다. 라는 사실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자, 이번엔 세 번째 자기적. 아까 선생님 동그라미 쳐놓으라고 했습니다. 교재에다가. 요 자기적에다가 여러분 별표 쳐놓으세요. 자기적. 자기적 성질을 이용한 저장 매체. 일단 구별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종류를 좀 정리하겠습니다. 거기 나와 있는 자기 테이프 일단 알아두셔야 되고 컴퓨터에서 우리 많이 사용하고 있는 하드디스크 알아두셔야 됩니다. 세 번째 하나만 우리 마그네틱 카드. 마그네틱 카드는 뭐냐면 예전에 많이 사용하던 카드예요. 요즘에는 정부가 마그네틱 카드를 생산하지 마세요. 금융권에서 마그네틱 카드 찍지 마세요. 그래서 IC 칩이 내장되어 있는 카드를 쓰세요. 이렇게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새로 발급받는 카드들은 다 IC 칩 카드라고 보시면 되고 마그네틱 카드는 이제는 안 나와요. 자, 이 마그네틱 카드까지 이 세 가지 정도는 기본적으로 자기적 성질을 이용한 저장 매체라는 사실 알아놔야 되고요. 자, 과연 어떻게 해서 정보를 저장하고 읽어내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일단 그림상에서 여러분들이 크게 구별할 수 있는 거. 요게 뭐냐면 요게 강자성체입니다. 요게 강자성체예요. 자, 자기 테이프에다가 강자성체를 이렇게 입혀놨는데 처음에는 이 강자성체의 방향성이 랜덤한 방향입니다. 특정 방향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교류 전류가 흐르게 되면 자기장인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 자기장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여기를 딱 지나가면서 이 부분을 지나가면서 다음과 같이 두 가지의 방향성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이런 두 가지의 방향성을 띠겠죠. 그래서 디지털 정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0과 1의 조합처럼 왼쪽이냐 오른쪽이냐에 따라서 이 조합으로 정보를 저장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정보를 저장하는 과정에서는 랜덤했던 강자성체의 방향성이 다음과 같이 자화되어서 방향성을 가지고 있으면 정보를 저장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번에는 방향성을 이미 띄고 있습니다. 방향성을 이미 띄고 있었다는 얘기는 정보가 저장되어 있습니다라는 뜻이 되겠죠. 이미 정보가 저장되어 있었는데 이 헤드 부분을 딱 지나가면서 이 정보를 읽어내서 없었던 전류, 유도 전류를 흐르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우리 교재에다가 한마디만 쓸게요. 이 부분을 보고 정보를 읽어내는 건지 저장하는 건지를 알 수 있다. 차이점이 이 부분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따라서 여기다가 뭐라고 여러분들 써놓으시냐면 이미 저장이라고 써놨어요. 이미 방향성을 띠고 있었다는 얘기는 저항이란다. 저항. 선생님이 저항. 이미 저장이라고 써요. 이미 저장되었다. 이미 저장된 상태여서 방향성을 띠고 있었고 이 정보를 읽어내는 과정, 재생시키는 과정입니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전류가 흐르고 있지 않았는데 없었던 전류가 자속 변화 때문에 만들어져서
교류 형태의 유도 전류가 흘러갑니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이때는 유도 전류가 아니라 그냥 전류가 흘렀던 겁니다. 그냥 전류가 흘러서 교류 전류가 되겠죠. 이것도 유도 전류가 아니라 교류 전류가 흘러서 이 전류에 의해서 자기장의 변화가 계속 일어나게 되며 그 자기장의 변화가 일어나면 다음과 같이 강자성체의 방향성이 계속 바뀝니다라는 뜻이 되겠죠. 잘했어요. 그래서 일단 그림상으로 여러분들이 정보를 저장하는 과정인지 정보를 읽어내는 과정인지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 테이프의 원리를 배웠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하드디스크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하드디스크에도 뭐로 구성되어 있냐면 플래터와 헤드로 구성되어 있는데 강자성체가 플래터 부분에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래서 그 녀석들이 랜덤한 방향성을 띠다가 헤드에 흐르는 교류 전류에 의해서 두 가지의 방향성으로 좌화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게 하드디스크 컴퓨터에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컴퓨터도 이렇게 자기장을 이용한 저장 매체를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아주 센 자석을 컴퓨터 주변에 두면 안 돼요. 그러면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야.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조그만 자석들은 자기장의 세기가 굉장히 약한 거고 문방구에서 파는 거 그런 건 굉장히 약한 거고 공업용, 산업용으로 사용하는 굉장히 강한 자기장을 만들어내는 자석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컴퓨터 옆에다 놓으면 영향을 받아서 정보가 지워질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건 사용하면 안 됩니다. 컴퓨터 주변에다가 두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마그네틱 카드라고 하는 것 또한 자기적 성질을 이용한 저장 매체다. 근데 요즘에는 잘 금융권에서 마그네틱 카드는 만들어내고 있지 않다. 자, 이번에는 하드디스크 그림 살짝만 볼게요. 다음과 같이 하드디스크 같은 경우는 뭐로 구성되어 있다? 플래터와 헤드. 그래서 어디에 강자성체가 있습니까? 요 플래터인 부분에다가 여러분들 강자성체라고 좀 써놓으세요. 그래서 랜덤한 방향성을 띠고 있었던 요 강자성체가 헤드 부분에 흐르는 교류 전류에 의한 자기장에 의해서 강자성체들이 방향성을 띌 수 있다, 좌화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빛을 이용한 저장 매체 CD와 DVD를 정리를 해보죠. 우리 여러분들 CD도 사용해 본 적이 있고 DVD도 사용해 본 적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선생님 한번 물어볼게. CD와 DVD 중에서 누가 많은 양의 정보를 저장할 수 있었지? 그렇지. CD는 노래 뭐 한 10곡, 12곡 이렇게 들어가는데 반해서 DVD는 영화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 저장 능력은 당연히 DVD가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빛을 이용한 저장 매체의 대표적인 두 가지가 CD와 DVD고요. 다음과 같이 정보를 저장하는 능력은 굉장히 DVD가 CD보다 좋습니다. 트랙 사이의 간격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여기는 간격이 넓어서 정보를 많이 저장할 수 없습니다라는 뜻이 되고요. 사용하는 빛의 파장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이 긴 파장을 사용해서 정보를 많이 저장할 수 없습니다. 정보를 많이 저장할 수 없을수록 긴 파장의 빛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이 과정을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비유해서 표현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자, CD 같은 경우는 우리 A4 종이가 이렇게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굵은 펜을 가지고 글자를 쓰는 겁니다. 선생님 굵은 펜을 가지고 이렇게 글자를 써볼게요. 자, 글자 하나밖에 못 썼어요. 이거 하나밖에 못 썼어요. 그죠? 반면에 DVD 같은 경우는 가는 펜을 사용해서 여기다가 상당히 많은 정보를 쓸 수 있습니다. 가는 동안 친구를 만났다. 기타 등등 많은 양의 정보를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죠. 사용하는 이 펜의 굵기 자체가 굵은 펜을 사용하면 정보를 조금밖에 저장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하면 사용하고 있는 이 빛의 파장이 길다 보니까 정보를 많이 저장할 수 없었고요. 트랙사의 간격, 한 글자 내에서 나타나고 있는 간격들을 한번 보세요. 여기 나타나는 간격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넓다라는 사실. 그래서 정보를 많이 저장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라고 비유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글씨를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CD와 DVD를 나누어서 생각하시면 빛을 이용한 저장 매체 두 가지 금세 이해할 수 있고요. 사실은 우리가 실제 방송국이나 이런 쪽에서는 DVD를 쓰지 않아요. 그래서 블루레이라고 그래서 BD를 실제로는 많이 사용을 합니다. 저장 능력이 DVD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어떤 영상을 담았다,
뭐 촬영을 한 영상을 담았다라고 했을 때 그런 영상들에 대한 정보를 다음과 같이 빛을 이용한 저장 매체를 이용해서 저장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CD의 구조를 잠깐 보게 되면 빛을 이용해서 어떻게 해서 정보를 읽어낼 수 있습니까? 자, 피트와 랜드라고 하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자, CD의 표면을 보니까 자, 이와 같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었다. 피트와 랜드에 대한 이 두 부분을 옆에 단면도로 보게 되면 자, 이렇게 움푹 들어가 있는 부분 있죠? 여기가 이제 랜드 부분입니다. 이게 튀어나온 부분, 이게 이제 피트 부분이 되고요. 빛을 쏩니다. 빛을 쏴서 랜드에서 반사되는 빛과 피트에서 반사되는 빛들은 자, 반사된 위치가 다르죠. 이게 반사된 위치가 다르게 되면 상쇄 간섭이 일어나서 반사광의 세기가 약해지는 반면에 같은 부분에서 이렇게 랜드와 랜드라고 하는 같은 부분에서 반사되는 빛들은 보강 간섭이 일어나서 반사광의 세기가 강하게 됩니다. 따라서 반사광의 세기가 약한 부분과 강한 부분 두 가지 정보를 담고 있죠. 이걸 이용해서 디지털 정보 형태로 저장할 수 있고 이걸 이용해서 정보를 읽어내는 과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 그림에다가 한마디만 써놓으세요. 여러분들 여기다가 상쇄라고 한마디만 써놓으시고요. 세기가 약함에다가 자, 세기가 강함에다가는 보강이라고 좀 써놓으세요. 그래서 상쇄 간섭과 보강 간섭을 이용해서 정보를 0과 1의 형태로서 디지털 정보로 정보를 읽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빛을 이용한 저장 매체 CD, DVD 두 가지 알아놓으시고요. 자, 이번에는 전기적 성질을 이용한 저장 매체. 여러분들이 하나씩은 가지고 있을 법한 이 그림이 뭡니까? 그렇죠. USB가 되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전기적 성질을 이용한 저장 매체에는 USB가 있습니다. 이 USB는 어떤 원리로 정보들을 전기적 성질을 이용해서 저장하고 있습니까? 금속판이 있어요. 이 안에 금속판. 그럼 축전기의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이 안에다가 유전체를 이제 집어넣어 줍니다. 유전체. 그래서 그 유전체들이 전기적 성질을 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금속에다가 뭘 걸어주면 전압을 걸어주면 이 유전체들이 그렇죠. 유전분국 현상을 일으킬 수 있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전기적 성질을 이용한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냐면 플래시 메모리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플래시 메모리에다가 밑줄을 쳐주세요. 그래서 이 플래시 메모리는 잘 정보가 날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용어를 조금 우리가 고급스러운 용어로 뭐라 부르냐면 비휘발성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잘 선생님 정보가 날아가지 않군요. 그렇지. 한번 저장된 USB에 저장된 정보가 날아가지 않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갑자기 열어보니까 USB에 어제 저장해놓던 뭐 레포트가 없어진 거야. 이러면 안 되잖아. 그죠? 따라서 여기 띄고 있는 유전체들, 이 유전체들이 전기적 성질이 강한 걸 이용해서 정보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휘발성, 정보가 날아가지 않아야 된다는 특징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렇죠. 전원을 없애도 전원이 오프가 된다 할지라도 정보가 새어나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저장된 정보들을 요 반도체를 이용해서 정보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서 전기적 성질을 이용한 플래시 메모리가 USB에도 사용되고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웬만한 디지털 기기에는 다음과 같은 플래시 메모리가 다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플래시 메모리라고 하는 반도체예요, 반도체. 이 반도체를 잘 만들어내는 회사가 있죠. 뭐 S 회사라고 유명한 그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회사잖아요. 우리나라 회사 그죠? 그래서 그 회사에서 이런 반도체 쪽의 기술을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학과도 생겼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반도체 학과를 졸업하게 되면 그렇죠. 뭐 100% 취직도 보장해 준다. 그래서 점수대가 굉장히 높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S대학 뭐 반도체학과 점수대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렇게 반도체가 우리가 사용한 디지털 기기에는 이렇게 많이 들어있다. 그래서 플래시 메모리 또한 비휘발성, 정보를 잃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죠? 이런 성질을 이용해서 정보를 저장하는 전기적 성질을 이용한 저장 매체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USB라든가 우리 디지털 카메라 등 디지털 기기에 대부분 다 들어 있습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전기적 성질을 이용한 저장 매체.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분류를 좀 해봤어요. 선생님하고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RFID 배웠어요. 그죠? 오케이. 그 다음에 자기적 성질을 이용한 저장 매체 배웠어요. 한번 불러보세요. 자기적 성질을 이용한 저장 매체 세 가지 한번 답변해 볼까? 뭐뭐 있었지? 그렇지. 자기 테이프, 하드디스크, 마그네틱 카드. 요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랬어. 분류를 일단 할 줄 알아야겠지? 그 다음에 빛을 이용한 저장 매체 뭐 있다고 그랬지? CD도 있고 DVD도 있고 하나 더 한다면 BD라고 하는 블루레이도 있다고 그랬죠? 잘했어요. 자, 그 다음에 전기적 성질을 이용한 저장 매체. 그렇죠. 대표적으로 플래시 메모리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뒤에 나와 있는 황금 열쇠 문제입니다. 보세요. 1번. 자, 1번 그림은 이거는 어떤 장면입니까? 그렇죠. 우리 그 톨게이트 통과할 때 자, 안테나 있고요. 여기에 태그가 붙어 있을 겁니다. 차량 단말기라고 이렇게 붙어 있죠. 이게 이제 태그일 겁니다. 따라서 전파를 이용해서 안테나에서 나오는 전파를 수신한다. 정보를 가지고서 다시 전파를 보낸다. 그래서 여기서 정보를 처리한다. 수신한 다음에 이 정보를 어디로 보내요? 호스트 컴퓨터로 보내게 되면 바로 돈 계산이 되어서 다시 보내서 톨비만큼을 빼고 남은 만큼의 적립된 돈을 이 단말기에다가 다시 저장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RFID를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보기를 볼게요. 기억. 차량 단말기에는 전자기파 센서가 있습니까? 전자기파 센서가 있기 때문에 전자기파를 수신할 수도 있고 그렇지 송신할 수도 있었겠죠. 센서 있습니다. 맞고요. 니은. 안테나가 단말기에 보내는 전자기파는 가시광선? 우리 눈에 보여? 안 보이잖아. 오! 이렇게 도달하는 게 보여? 안 보이잖아. 그지? 따라서 전파를 이용한다고 보셔야 돼요. 자, 전파라고 하는 것은 전자기파 중에서도 파장이 긴 적외선보다 파장이 긴 쪽에 있는 녀석들을 우리가 전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광선 X표 전파. 디귿. 차량 단말기 수신 회로의 공명 진동수는 안테나가 보내는 전자기파의 진동수와 같았습니다. 같았기 때문에 정보를 수신할 수 있었다는 거죠. 전파가 왔을 때 그 전파의 진동수와 여기 만들어지고 있는 이 안테나, 태그 안에 있는 안테나에서 유도전류가 흐르게 되는데 그 유도전류의 진동수가 같은 겁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진동수가 같았기 때문에 정보를 서로 공유할 수 있습니다. 라는 뜻이 되고요. 정답은 기억 디귿 5번이었습니다. 자, 2번 문제로 들어가 볼까요? 자, 다음과 같이 플래터 헤드로 구성되어 있고요. 요게 바로 뭐냐면 강자성체들이 자화되어 있는 방향성을 띠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정보 저장 물질이라고 나왔고요. 다음과 같이 정보가 이미 저장되어 있는 NS 방향성을 띠고 있으니까 이미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정보가 저장되어 있어서 이때는 정보를 읽어내는 과정. 따라서 코일에는 유도 전류가 흐른다고 그랬죠. 교류 형태의 유도 전류가 흐를 것을 예상할 수 있고요. 다음과 같이 이미 정보가 이미 저장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때는 정보를 뭐 하는 과정이다? 정보를 재생, 읽어내는 과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정보를 저장하는 과정이 아니라 이미 방향성을 띠고 있는 모습으로부터 정보를 읽어내고 있는 재생하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기를 보죠. 기억. 하드디스크에 연결된 전원을 끄게 되면 저장된 정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 강자성체는 그렇지. 우리가 알고 있는 전원을 오프시킨다 할지라도 자화된 이 정보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기억 사라지지 않습니다. 니은. 헤드의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을 바꾸게 된다면 정보 저장 물질의 자기화 방향이 바뀔 수 있습니까? 그렇지. 유도 전류가 아니라 여기에 흐르는 교류 전류 형태로서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바뀌게 된다면 이제 정보를 저장하는 과정 문제예요. 그 경우에는 선생님 자기장 방향이 바뀌어서 자화되는 강자성체의
방향이 반대로 나타나겠군요. 이런 뜻이니까 니은은 맞습니다. 디귿 플래터의 정보 저장 물질은 강자성체였기 때문에 전원을 오프시켜도 저장된 정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정답은 니은 디귿 5번이었습니다. 자, 오늘 한 정보의 저장 매체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모의고사를 보시게 되면 한 3번 정도 봤을 때 한 문제 정도 나올까? 출제 빈도가 아주 높진 않아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분류를 잘 해놓고 특징들을 알고 있다면 출제되었을 때 100% 맞출 수 있는 단원이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잘했어요. 자, 38강이 다음 강인데 다음 강 38강에서는 우리 3단원 전체에 관련된 문제풀이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38강 문제 6문제 미리미리 풀어놓으시기 바랄게요. 고생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안녕.